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요. 무려 1년을 숨긴 끔찍한 범행이 그 전모를 드러낸 순간입니다. 범행 현장에는요,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김치 냉장고였습니다. 이 사건의 전모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남희 기자. 그 김치 냉장고가 왜 결정적인 증거였던 거예요? 바로 그곳에서 1년 전 살해된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. 네. 자,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지난해 10월 20일이었습니다. 피해자인 이 40대 남성이요. 자, 군산의 한 빌라에서 자, 여자친구죠.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바로 김치 냉장고에 은닉했던 사실이 지금 뒤늦게 밝혀져서 어제 붙잡힌 겁니다. 자, 예. 피해자는요. 자, 피해자와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범행을 1년간 이제 감춰왔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 그럼 지금부터 풀어야 할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의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는 왜 범행 후에 도대체 김치 냉장고를 떠올렸을까요? 저희가 접촉한 프로파일러는요, 이렇게 분석합니다. 보관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무의식에서 갖고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저변에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범죄자가 어떤 이유에선가 이제 그 살인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다른 곳 유기보다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아무리 범행을 은폐한다고 한들 이걸 어떻게 1년을 숨길 수 있을지 이 점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요.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1년 동안 피해자 행세를 해왔기 때문입니다. 그래요? 우리가 이게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되면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기 마련이잖아요. 그런데 이 피의자는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한 겁니다. 아이고.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전화 통화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왜 가족들이 왜 전화가 안 되냐,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연락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 가족들과 연락은 하지만 본인을 찾아오거나 하는 거를 이제 막았고요. 두 번째 조금 더 교묘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 피해자가 거주했던 빌라에 대해서 본인이 월세를 납부를 했던 겁니다. 이 빌라 자체가 이 피의자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이 계약된 것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월세에 대해서 내지를 않거나 아니면 방을 빼거나 했을 때는 사실 좀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를 했고요. 더 교묘한 건 보통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 생존 반응이라고 해서 어디서 뭐 구매를 한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존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것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본인이 또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요.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게 내 딸이 보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딸을 숨지게 한 범죄자가 보낸 거라고 하니 가족들의 심정을 참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수사에 불이 붙게 된 것도 한번 짚어보면 피해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바로 이 피해자로 보내는 메시지가 결국 통화도 안 되고 계속 보내면서 전화도 안 되고 1년 동안 얼굴도 볼 수가 없었다.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결국은 피해자의 친동생이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언니와 1년 가까이 통화도 안 된다. 얼굴도 보지 못했다면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지금 피해자 지금 검거 당시 영상 보고 계신데요. 그 가족들의 신고를 통해서 피해자가 결국은 검거가 된 겁니다. 그럼 이종훈 평론가님, 네네. 그 덜미는 어떻게 잡힌 겁니까? 그러면? 지금 실종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계속 좀 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했죠? 메신저로 대응을 했잖아요. 그런데 실종 신고는 어쨌든 살아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
당사자와 통화를 하거나 대면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계속 그럼 통화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니까 네. 여기에 지금 이 용의자가 자기의 여자친구한테 그 실종 당한 여성인 것처럼 전화를 좀 받아달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아니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.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용의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. 내가 2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벌였다.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. 예.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1년간 숨겨온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범죄가 전부 드러나게 된 건데요. 자, 지금 이 시각에요. 전주지방법원에서는요, 이 피의자의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냉장고까지 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. 범행을 좀 계획을 하신 건가요?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, 지금 피의자가 현재 우발 범죄를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4천만 원을 까먹었고, 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거 홧김에 범행했다 계속 우발 범죄를 주장하는 건데 1년 가까이 이걸 숨겨왔다는 건 오히려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지금 피해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예. 똑같이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어도 나중에 판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발적 범행이냐, 계획적 범행이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는데요. 네. 그런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 범죄인지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판단하는 거는 이 범인이 살해를 한 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거든요. 네. 근데 대부분의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서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유기를 하더라도 막 강물에 떠내려 보이는다라든지 아니면 예. 빈 공터에 외딴 공터에 묻는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자신이 같이 있는 공간에 이거를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보통 범인들 같은 경우는 범행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예. 이 범행의 증거인 시신과 함께 이 같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. 또 이 교묘하게 속여왔잖아요. 피해자인 척 행세도 하고 또 피해자의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걸 사용하기도 해서 결국에는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, 예. 금전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근데 전문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. 이런 경우에는 네. 대개는 수사관들이 계속 찾아본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배상훈 교수도 이런 점을 지적을 해요. 동시성,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자친구와 자기가 살해한 그런 시신과 함께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여도 역시 동시성을 가질 수가 있다.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강박증 같은 것이, 집착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이전에 유사한 어떤 사례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네, 가족들의 아픔을 좀 헤아릴 수 없을 텐데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.